네, Cyclosstationality in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s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 부분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말을 해서 뭐가 뭔지 모를 것 같아요. 핵심은 뭐였죠? 핵심은 이 그림 자체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만 나와 있긴 하지만 X of T라는 스칼라 밸류드 SOCS 랜덤 프로세스 with cycle period T가 가지는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과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쪽으로만 그려져 있으니까 임펄스 밴스들이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인데 이쪽에도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이 간격은 또는 버티컬 간격은 다 사이클 프리퀀시인 1 over 캐피탈 T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를 프리퀀시 시프트를 하거나 또는 필터링을 했을 때 얻어지는 리니어 프로세싱이죠. 간단한 리니어 프로세싱을 했을 때 얻어지는 그 랜덤 프로세스와 오리지널 랜덤 프로세스 또는 그런 식으로 시프트한 것 또는 다르게 시프트한 것 간의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들로부터 우리가 뭘 얻었냐면은 스칼라 밸류드 SOCS 랜덤 프로세스를 적절히 잘라서 프리퀀시 시프트하고 해서 벡터로 리어레인지를 했더니 그 벡터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가 벡터 SOS 랜덤 프로세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다시 하겠어요. 네, 그래서 프레쉬 벡터라이저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시작합시다. 참고로 이 벡터라이저라는 말은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매트리스를 보통 벡터로 바꾸는데 사용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매트리스 H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Y는 HX 플러스 N 이렇게 뭐 마이모 채널의 가장 간단한 입출력 관계식이 있을 때 예를 들면 vec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H 매트리스의 칼럼들을 각각 H1, H2 이렇게 부르면 NT죠. 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걸 보통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오퍼레이터를 벡터라이저라고 해요. 반대로 그러면 얘를 어떤 H라고 하고 다시 매트리스를 얻는 오퍼레이터가 있을 텐데 이것은 맷 이렇게 하고 매트리사이제이션 이렇게 불러요. 매트리사이제이션.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매트리사이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정대수에서 또는 매트리스 무슨 엘지브라 이런 책에 보면 벡터라이저, 매트리사이저, 벡터라이제이션, 매트리사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칼라 밸류드 시그널이 벡터 밸류드 시그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벡터라이저는 어떤 매핑이냐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만약 들어간다면 어떤 벡터 밸류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나오고 랜덤 프로세스가 들어간다면 스칼라 밸류드 벡터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벡터라이저인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또는 이건 CT일 때고 DT일 때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discrete time deterministic 시그널이 들어가서 discrete time vector valued 시그널이 나올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랜덤 프로세스 x of n과 랜덤 프로세스 x underscore of n이 입출력으로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나중에 아마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다음에다가 보통 여기에 이렇게 m배 다운 이렇게 하던가요? 밑으로 화살표는 먼저 쓰던가요? 다음에 쓰던가요?
멀티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스 데시메이션 할 때 어떻게 쓰죠? 뭐 하여튼 뭐 이런 데시메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데시메이터. 안 그러면은 시그널이 매우 리던던트해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얘기하면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다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벡터라이저예요. 여러분들이 배울 이 과목에서. 자, 그런데 먼저 요 두 개에 해당하는 continuous time 어떻게 보면 fresh 벡터라이저를 먼저 합시다. fresh라는 것은 frequency shift에서 나왔죠. 또는 뭐 frequency shifting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입력을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시프팅을 해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시프팅을 하고 처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프팅을 하냐?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일정한 프리퀀시 간격으로 시프팅을 하는데 그 간격을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간격이 다르면 당연히 아웃풋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 프리퀀시를 예를 들어서 F sub S라고 할 수도 있는데 편의상 우리가 그 F sub S를 어떤 캐피탈 T를 잡아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캐피탈 T는 세컨드고 그래서 얘를 레퍼런스 레이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입력이 밴드 언리미티드면 파이나이트 랭스로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타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일단 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어떤 밴드만 잘라내고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밴드위스가 있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밴드위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레퍼런스 페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 정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쳐다볼 거냐. 그러면 먼저 이 경우로 합시다. 첫 번째. 자,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인풋 X of T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저 X of T 밴드위스를 B0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딱 끊어지는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밴드위스라고 부르겠죠, 우리가. 끊어지는데 또는 여기가 다를 수도 있죠, 사실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뭐 B0와 마이너스 B0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이렇게 잡겠어요. 어느 한쪽이든 딱 떨어지는 부분을.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들어가서 나온 것이 여기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위한 necessary condition이 뭐죠? 당연히 B0가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들어오는 시그널을 밴드 리미팅을 할 거거든요, 먼저. 지난번에 이걸 그리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퀀시 시프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요 레퍼런스 레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내는데 마치 우리가 샘플링 할 때 나이키스트 존이라는 거를 정의하거든요. 나이키스트 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1 over 2t부터 마이너스 1 over 2t를 나이키스트 존 또는 펀더멘탈 나이키스트 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일단 여기는 우리가 많이 쓰는 되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1 over t씩 시프트를 해요.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이쪽으로 두 번 시프트 할 수 있죠. 맞아요? 또 이쪽으로도 두 번 하면 어때요?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프트 했으니까 아웃풋이 5개의 엔트리를 갖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5개는 항상 홀수잖아요. 그래서 이 5개를 2L 플러스 1개의 브랜치로 볼 텐데 그러면 L은 어떻게 하느냐? L은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맞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봅시다. 그래서 겉에 보면 b와 t가 나오면 여기 딱 정해지죠. 개수가 몇 개나 볼 건지. 그래서 x of t가 들어오면 밴드 리미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지금은 L이 2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2는 4 더하기 5, 5개의 브랜치인데 요 가운데 점 있잖아요. 요 센터 프리퀀시들을 각각 여기서부터 뭐 F-L, F-L 더하기 1, 그럼 여기 F0, FL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를 FL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하나씩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L에서 L까지니까 2L 플러스 1개가 되죠. 뭐 이렇게 붙여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밴드도 베이스 밴드로 그러니까 제로스 나이키스트 존으로 옮기고 다 제로스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센터 프리퀀시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마이너스로 해야 되겠죠. 음수의 음수니까 양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인데 G라고 부를게요. 그냥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 passing the signal on the zeroth Nyquist zone 또는 fundamental Nyquist zone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긴 당연히 이제 e to the minus j 2 pi f minus l 더하기 1 t 이렇게 되고 g of t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요? L번째까지 가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length 2L 플러스 1짜리 벡터 시그널이 나오죠. 그냥 편의상 1, 2 이렇게 쓸게요. 네, 이게 헷갈리긴 하지만 어떤 때는 제가 또 마이너스 L이라고 할 텐데 마이너스 L로 할까요? 그냥 이렇게 쓰자고요. 네. 그러면 이게 L, 2L 플러스 1T가 되고 그럼 얘를 우리가 X of T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1번 얘기예요. 1번. 알겠어요? Deterministic signal X of T가 들어갔을 때 Deterministic vector valued signal X underscore of X가 나오는 fresh vectorizer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X of T가 vector valued signal X of T가 scalar valued signal X of T의 정보를 모두 갖고 있을 necessary condition은 뭐라고요?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예, 오직 B0와 B에 의해서만 결정되죠. 맞습니까? 자르는 간격이야 막 바꿀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레시 스칼라라이저라는 것을 정의할 텐데 여기다 쓸까요? 이것은 스칼라로 만드는 거죠. 매트리스 사이즈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다시 얘를 이쪽으로 돌리는 것과 관련된 걸 할 거니까 얘는 어떤 벡터 밸류드 시그널이 들어가서 어떤 스칼라 밸류드 시그널이 나오는 이런 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밴드위스와 레퍼런스 레이트를 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y of t를 y1 of t 해서 쭉 써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가정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2L 플러스 1과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사실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fresh scalar with reference pair B 1 over capital T라는 것은 뭐냐면 걔가 어드미스 할 수 있는 어드미서블 인풋은 벡터 길이가 2L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이 B와 이 1 over T가 정하는. 알겠죠? 그렇게 정의합시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자, 그러면 y of t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안 맞아서 그렇죠. 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자, 이렇게 만약 하면 어떨까요? 또는 여기다가 로패스 필터링을 다 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할 때 요 각각이 밴드 리미티드 투 요 밴드위스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또는 요거라는 얘기도 안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레퍼런스 레이트가 주는 그렇죠.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로 각 컴포넌트를 밴드 리미팅 하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리어레인징해서 더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로패스 필터링을 한 다음에 모듈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더해서 y 오브 t를 내겠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비슷한가요? 네. 그러면 만약에 Y1과 Y2 이런 것들이 요 밴드 바깥에 시그널 성분이 있었다면 맞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손실이 생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얘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2t 리미티드 돼 있잖아요. 그것보다 다 작은 거라고 하면 이렇게 스칼라라이제이션을 하면 y 벡터에 담겨있던 모든 정보가 y 스칼라에 다 들어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자, 처음에 x of t라는 것이 밴드 리미티드 였어요. b0로. 그런데 우리가 어떤 캐피탈 b를 선택해서 b0 이상인 그 다음에 1 over t는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서 벡터라이제이션을 했어요. 그 x 벡터를 똑같은 페어를 갖는 스칼라라이저로 통과시켜서 만약 시그널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들어간 x가 여기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프레쉬 벡터라이저는 인버스 오퍼레이션이 존재하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 조건 하에서는 이 조건 하에서는 이 조건이 인버터블 할 necessary condition이죠. 자, 여기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일 때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스칼라 SOCS를 벡터 SOS로 바꾸는 것에서는 이 레이트가 중요했지만 여기서는 중요해요, 안 해요? 레퍼런스 레이트가 같기만 하면 되죠. 인버터블 하게 하려면 같기만 하면 되고, 일단 그걸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정보가 손실되거나 생성되지 않죠. 뭐 좋아지는 건 없어요, 딱히. 맞습니까? 그러니까 레퍼런스 레이트는 뭐 알아서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관한 인버터빌리티, 네서서리 컨디션에 레이트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요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21이죠) 그리고 여기 스칼라라이제이션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입력이 반드시 밴드 리미티드일 이유는 없죠. 스칼라라이저 입장에서는.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2t로 각 컴포넌트가 밴드 리미티드여야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션 된 y 오브 t는 어때요? 그 밴드위스가 이 밴드위스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죠. 클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 개수가, 이 밴드위스가 어때요? 얘들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이 개수에 의해서. 맞습니까? 네, 그건 잊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할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떻게 썼냐면, 지난 시간에 x of t가 SOCS고, with cycle period가 캐피탈 T라고 했어요. T0라고 합시다. T0. T0. 자, 그러면, 자, 다시 질문할게요. 이제 이번에는 이런 거 그릴 수는 없지만, 자, 얘가 밴드 리미티드 to 어떤 B0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있었어요. 뭘 배웠죠?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과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죠? 밴드 리미티드 랜덤 프로세스는. 그게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든 세컨 오더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든 애니 랜덤 프로세스든 간에 우리가 어떤 게 있었어요? 요것 자체가 말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GB0라고 할까요? B0를 밴드위스라고 하면 그것을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로 한 거. 왜냐면 이 G랑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얘는 1 오브 T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던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할 거예요. 여기 컨주게이션이 있죠. 왜냐하면 그냥 오디너리 코릴레이션의 더블 푸리어 트랜스폼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다음에 이것과 그 다음에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됐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 안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아니죠. 2D로 F1, F2를 그린 다음에 박스 안에 딱 넣어야죠.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밴드 리미티드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을 할 텐데, 이 랜덤 프로세스를. 그래서 벡터 밸류들을 얻을 텐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우리가 어떤 캐피탈 B를 선정할 때, 레퍼런스 레이트를 정할 때, 저 밴드웨이스보다 더 크게 잡읍시다. 최대한 비슷하게 잡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 레이트는 뭐, 어때요? 아무렇게나 정해도 똑같은 이유로 인버터블 하게 할 수 있죠. 근데 뭘로 정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뭘로 정할 거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정했어요? 레퍼런스 레이트를 잡을 때 얘를 같게 잡자는 거예요. 이렇게 잡자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유일하게 잡는 거냐 하면 당연히 아니죠. 예를 들면 당장 B도 어때요? 한참 크게 잡아도 되잖아요. 물론 그러면 불필요한 브랜치가 많아지지만 뭐 잡을 수 있고, 얘는 또 어때요? 얘는 딱 느낌은 뭐냐면, 레퍼런스 레이트의 역수를 사이클 프리퀀시로 잡았구나, 또는 사이클 피리어드의 역수를 레퍼런스 레이트로 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런데 피리어딕 시그널에서 피리어드가 유일하지 않죠. 피리어드의 정수배는 피리어드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이클 피리어드의 정수배도 사이클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요 레퍼런스 레이트를 잡는 법도 세울 수 있게 무한계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요런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B는 여전히 임이지만 갖게 놔도 되고. 갖게 놓을까요, 그러면? 편의상. 근데 그냥 헷갈리니까 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B와 T가 정해졌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캐피탈 B와 1 오버 캐피탈 T가 정해졌으니까
브랜치 수도 나오고, 맞습니까?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일일이 유도는 안 하고 이러이러한 것 같아 이러고 말았어요. 하나씩 봅시다. 자, 이쪽이 F1 축이고 이쪽이 F2 축이에요. 그리고 이제 먼저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생각하면, 자, 여기가 F1 equals F2, 그래서 K equals 0, 제로스 임펄스 펜스가 놓여지는 위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K equals 1, first impulse fence,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 여기가 마이너스 1번째, 마이너스 2번째 이렇게 가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리미팅 하는 거는 이미 여기서 어떤 B로 잘라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건 일단 잊어버리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이해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자, 시그널을 다운시프트해서 로패스 필터링 하는 것과 시그널을 밴드패스 필터링 한 다음에 그 업시프트죠. 오른쪽으로 여기서 라이트 시프트죠. 그렇죠? 제일 왼쪽에 있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왼쪽 밴드에서 밴드패스 필터링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리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펀더멘탈 존이고 여기 이렇게 아까처럼 하면 이게 센터가 여기가 F-2, F-1, F0, 1, 2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요 제일 위에 브랜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전체로 쉬프트 한 다음에 잘라도 되지만 자르고 쉬프트 해도 되죠. 그러니까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잘라요. 그래서 여기서 자를 거예요. 자르고 쉬프트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게 X1이 되는 거예요. X1. 맞아요? 자, 그러면 그것과 X2, X3, X2의 플러스 1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자고요. 그랬을 때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뭘 했냐면은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냐를 봤어요. 예를 들면 이쪽에는, 그러니까 처음 거는 예를 들면 G라는 필터로 필터링하고 X를, 또 X를 H라는 필터로 필터링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Y, W라고 합시다. 그것에 크로스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은 어떻게 됐어요? 특히 이 G와 H가 밴드패스 필터일 때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됐죠. 이렇게. 맞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X1과 X1의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자르고, 맞아요? 여기가 잘리죠. 그 다음 어디에요? 여기서 이렇게 잘리죠. 맞아요? 그럼 남는 데가 여기죠, 여기. 맞습니까? 요 구간이 남죠, 요 구간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얘를 옮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맞아요? 그러면 뭐가 남죠? 요 안에는 보다시피 이 등 간격 성격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인 임펄스 펜스 잘린 거밖에 안 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일단 Y센 스테이셔너리예요. 맞습니까? 밴드 리미티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생각하자고요. 또 똑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된 놈이 나오죠. 그게 또 여기 옮겨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SOS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각각은 전부 SOS예요. 이제 입력이 SOS일 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크로스를 생각하자고요. 크로스가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서 X1과 X2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그러면 X1은 여전히 여기 있는데 X2는 이번에 요 구간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은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다운시프트에서 베이스밴드로 옮겨나면 얘가 이쪽으로 옮겨지죠. 컴플리멘터리는 이렇게 생기는데 또 베이스밴드로 옮겨나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또 뭐예요? 얘와 얘는 조인틀리 세컨드 오더 스테이셔너리 하죠. 타임 도메인상에서 볼 필요 없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도 알 수 있죠. 조인틀리 세컨드 오더 스테이셔너리가 되는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이 뭐예요? 바이 프리퀀시랑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가 각각 F1 equals F2, F1 equals minus F2에서만 임펄스 펜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페어와이즈 조인틀리 SOS죠. 전부 똑같은 이유로 확장하면.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따라서 자, 이건 요 X 벡터예요. 여기 이제 X 벡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X 랜덤 프로세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의 자, 이거는 뭐예요? 매트리스 밸류드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얘의 원 컴포넌트가 뭐였어요? 얘가 이렇게 옮겨간 거죠. 맞아요? 그럼 얘들은 다들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이게 매트리스인데 2L 플러스 1 바이 2L 플러스 1이고 각각의 엔트리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임펄스 펜스들이 있죠. 이렇게 생긴 놈들이 다 들어가죠. 5개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컴플리멘터리로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와 첫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번째와 두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뭐 이렇게 해서 다 바이 프리퀀시랑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인버스 트랜스폼들을 해가지고 자, 매트리스 밸류드 오토 코릴레이션과 매트리스 밸류드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각각은.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얘의 ij번째 엔트리들이 오토 코릴레이션이든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 간에 t1-t2의 함수로만 나오죠. 맞아요? 그게 스테이셔너리티 아니에요. 세컨드 오더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게 존재해서 싱글 파라메타 펑션들이 존재해서 이렇게 되고 그럼 또 이번에 얘를 타우로 놓으면 어때요? 얘를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싱글 베리어블로 바꾼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컴플리멘터리도 나오고. 자, 이제는 얘는 뭐예요? 얘는 임펄스 펜스 이런 거 없죠. 그냥 펑션이죠. 싱글 베리어블 f에 대한 펑션이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벡터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것의 엔트리들이 조인틀리 세컨드 오더 스테이셔너리 하면 뭐라고 불러요? 이 랜덤 벡터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를 세컨드 오더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SOCS 랜덤 프로세스 with period T0 and bandwidth B0를
프레시 벡터라이저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도록 파라메타 레퍼런스 페어를 선정해서 트랜스폼을 하면 스테이셔너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SOS로 바뀌는 거예요. SOCS가 SOS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다고요? 이 t를 이것의 정수배로 잡아도 마찬가지죠. 참고로 정수배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1/t가 커져요, 작아져요? 점점점 작아지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더 잘게 쪼개는 거죠. 잘게 쪼개는데도 예를 들면 여기서 얘를 뭐 또 쪼갠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쪼갠다고 하면 여기만 보면 또 어때요?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잘게 쪼개도 다 돼요. 물론 저기 제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스칼라라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스칼라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y of t가 어떤 벡터 밸류드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였다고 합시다. 밴드위스는 전혀 상관없이.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레이트 b와 1/t 이제 이때는 잡을 때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이 1/t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각각의 엔트리에 밴드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터링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그냥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라고 할까요? 네, 밴드위스는 적당히 있고 여기서 밴드 리미티는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 각각은 뭐가 나오겠어요? 각각은 만약에 이게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 있으면 요 각각도 스테이셔너리가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더하면 얘가 일반적으로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조금 지저분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다음은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먼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을 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x of n이라는 시그널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은 항상 밴드 리미티드죠. 맞아요? 밴드위스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네. 최대 2분의 1로 딱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피리어딕 시그널이 되잖아요.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정수만큼 시프트 해도 똑같죠. DT/FT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밴드 리미티드예요. 이미 밴드 리미티드. 그러면 이제 밴드위스가 없어요. 밴드위스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벡터 밸류드 시그널로 만들 텐데, 자, 이제는 파라메타가 몇 개 필요할까요?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는 unlimited인 시그널을 리미팅을 좀 했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몇 개 필요해요, 우리가. 나이키스트 존을 쉬프트 하면서 무한히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밴드 unlimited면.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내가 그냥 적당하게 하나 잡으면, 맞아요? 잡으면 뭐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정수로 잡읍시다. 정수로. 그래서 1/m을 잡아요. 그냥 캐피탈 M을 잡는 거죠. 어떤 캐피탈 M이라는 것을. 자, 잡아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xn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벡터라이저는.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개였죠. 로패스 필터링을, 밴드패스 필터링을 하고 시프트 하든가, 시프트 한 다음에 로패스 필터링을 하든가. 시프팅을 합시다, 먼저. 자, 그 다음에 이 G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 M과 관련이 되겠죠? 이 M. 저 M은 뭐여야 돼요? 아까
1 오버 캐피탈 T일 때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어떻게 잡았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2T로 잡았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2M으로 잡으면 될까요? 잡아보자고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어때요? 여기서 1 근처에 가면 또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피리어디 가니까 DT of T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딘가에 있는 녀석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로페스 필터링 할 텐데 어떻게 되죠 이게? 자, 정훈 씨. 네.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나이키스트 존이 어때요? 위스가 1 오버 m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터링 할 수 있는 구간은 전체 길이가 1밖에 안 되죠. 그냥 피리어딕하니까 피리어드로. 그러니까 결국 1을 1을 m으로 나눈 거죠. 1을 1 오버 m으로 나눈 거니까 m개가 있는 거죠. m개가. 맞아요? 근데 여기 한 개 있어요. 근데 m이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죠. 홀수란 얘기 안 했잖아요. 아까는 2L 플러스 1개가 있었잖아요. 나이키스트 존이. 근데 지금은 m개가 있잖아요. 그 m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m이 홀수일 때라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m이 5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하는 데까지 하면 이렇게 된 놈들이 여기가 첫 번째면은 예를 들어서 0번째이긴 하지만 0 해서 그 다음 1, 2, 3, 4 하면은 여기가 m번째가 되고 이게 m-1번째가 돼서 0에서 m-1까지가 딱 m개가 되나요? 맞습니까? 또는 이쪽으로 봐도 되죠. 이쪽 예를 들어서 이게 0번째면 이게 마이너스 m번째일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가니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m 플러스 1번째고 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요 구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든 해서 올려가지고 뭘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서부터 자를 거예요? 첫 번째가 어디예요? 아까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일부러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를 딱 가운데 가게 하고 똑같이 늘려가면서 다 커버가 딱 되면 제일 낮은 프리퀀시부터 1, 2, 3, 4 해서 2L 플러스 1번까지 했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무수히 많죠. 사실 앞에서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이게 피리어디가 안 했기 때문에 뭐 그게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근데 여기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편의상 그냥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합시다. 원이라고 할까요? 그냥 원. 그럼 m. 어떻게든 잡았어요. 알겠어요? 넌 오버래핑 되고 딱 연속이 되게 예를 들어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 이렇게 벡터 밸류도 시그널이 나오는데 자, 각각은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죠. 맞습니까? 밴드위스는 얼마죠? 1 over 2m.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데시메이션만 해도 한참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캐피탈 M개 걸러 하나씩만 남기고 다 버려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맞아요. 여기가 이제 X고 여기는 X 틸드로 하지 말고 햇수로 합시다. 틸드는 우리가 컴플리멘터리 때 주로 썼으니까
이렇게 해도 어때요? 똑같죠? 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 이렇게 나누는 브랜치를 analysis, analyzer겠죠, 이쪽은. 그다음 이쪽은 synthesizer가 되겠죠. analysis, synthesis니까. synthesis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거꾸로 하면 되죠. 업샘플링 하고, 그 다음에 밴드 리미티드는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밴드 리미팅 하고, 그렇죠. 밴드 리미팅 할 필요 없죠. 밴드 위스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업샘플링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듈레이션을 하면 되겠죠. N F2N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더하면 y 해시라고 하고, 이쪽을 y라고 하면 이쪽에 어떤 yn이 나오겠어요. 맞습니까? 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이거를 프레쉬 벡터라이저, 이쪽을 프레쉬 스컬라라이저 이렇게 부르면 되죠. 자, 여기서는 어때요? 그래서 여기 좀 선택하는 게 조금 서툴한데 어쨌든 뭐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밴드 리미티드라서 좀 다르구나. 맞습니까? 밴드 리미티드라서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랜덤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죠. 자, 이제 x of n이 SOCS with cycle period m, 여기 잠깐만, 이거 m 제로라고 해야 되겠네. 다 제로로 고칩시다. m 제로? 아니지. m이죠. 이건 m이고, 그렇죠? 이거 m 제로인가요? 네. m 제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프레쉬 벡터라이저 with reference rate 1/m0로 해도 되고 1/2m0로 해도 되고 1/3m0로 해도 되고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것이 n이 뭐 이렇게 잡아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타임 도메인상에서 구구절절 유도해도 되지만 우리 이미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의하지 않았어요, 아직. 왜 이렇게 썼는지는 알죠? 시그널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니까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도 어때요? 요런 식으로 써야죠. DTFT 더블 푸리에 트랜스폼에 DTFT를 써서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특징이 뭐겠어요? DTFT도 피리어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려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눈치가. 일단 당연히 이거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안에 있는 스퀘어 안에, 그렇죠? 있는 것이 사방으로, 그렇죠? 더블리 피리아딕, 맞아요? with 피리어드 1으로 이렇게 도장 찍어서 옮기듯이 다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만 관찰하면 되죠. 자, 이 안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SOCS라면 일단 당연히 여기 요 컴포넌트에 있을 거고, 그 다음은
1이라는 길이를 m0개로 나눈, 맞아요? 그럼 1 over m0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간격으로 임펄스 펜스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반드시 여기를 지나나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만약에 m0가 짝수면 여기 지나겠죠, 그쵸? 그다음 2m, 그러니까 1 over 2m0 여기 정수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m0가 2번이면 여기도 이렇게 지날 거예요. 이 사이에도 뭐 이렇게 되고. 맞다고 보여져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컴플리멘터리는, 컴플리멘터리도 뭐 컨주게이션 이런 것만 주의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도장을 꽝꽝꽝꽝 찍어대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자,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또는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구하는 게 뭐냐면 이 녀석과 이제 벡터라이제이션 한 다음에의 바이프리퀀시 스펙트럼과 컴플리멘터리 바이프리퀀시 스펙트럼을 구할 텐데, 여기서 잘 보면 이렇게 잘릴 거 아니에요, 가운데가. 어때요? SOS죠. 그래서 펑션 이렇게 되고, 따라서 얘를 더블 후리어 트랜스폼을 해서 얻는 discrete time autocorrelation 펑션이 어떻다고요?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로 나오고, 따라서 이걸 타우로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DTFT를 해서 싱글 베리어블 펑션들로 다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다고요? 결론은 SOS, 벡터 SOS. 이렇게 우리가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때요? 여기서 데시메이션을 해도 밴드위스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도 똑같이 SOS가 되겠어요. 자, 됐습니까? 네. 그래서 놀라운 건 뭐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스칼라 밸류드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는 벡터 밸류드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랑 이퀴벌런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퍼런스 밴드위스와 레이트를 잘 선택하면. 그래서 이퀴벌런트하다는 것은 뭐예요? 인버터빌리티로 설명을 했죠. 인포메이션 디어레티컬하게는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채널 아웃풋이면 스칼라로 봤지만 벡터로 봐도 뮤추얼 인포메이션 똑같은 거죠. 그렇죠? 변하지 않는 거죠. 아웃풋이랑 뭐 비교하면.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트랜스폼이 되겠어요. 왜 우리가 그러면 스테이셔너라이즈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텐데, 어때요? 스테이셔너라이즈를 하면 우리의 직관이 통해요. 직관이. 우리의 직관은 어디에 익숙해 있어요? 이런 데 익숙해 있죠. 파워 스펙트럼, 뭔지 감이 오잖아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아직은 감이 안 오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 뜻은 뭐냐면 요 프리퀀시가 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이 컴포넌트랑 이 컴포넌트가 컴플리멘터리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알지만 우리도 잘 안 보이죠. 저희 크로스로 돼 있는 게 뭘 뜻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 그림을 숱하게 그렸어요. 다른 이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티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우리 그룹에서 발견한 그 프로퍼라이징을 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아무도. 한병옥 박사랑 제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그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려면 특히 통신 시그널, 특히 그 중에서도 PAM이나 QAM 같은 시그널들 있잖아요. 걔들이 어때요?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가 되죠. 특히 SOCS가 되잖아요. 어떤 거는 프라퍼, 어떤 거는 임프라퍼고 뭐 이렇게 되는데 걔들을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서 볼 거예요. 무슨 뜻이죠?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서 패스밴드에서 오리진이고 한참 높은 어떤 기가 대역에서 그냥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면 어떤 쿼엄 시그널을 어떤 레이즈드 코사인 쉐이핑을 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거를 어떤 나이키스트 존을 정해서 썰어요. 그 다음에 셔플링을 해가지고 뭐예요? 벡터 밸류드, 즉 패럴렐 트랜스미션을 하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OFDM 같은 생각이네요. 그렇죠? FDM 같은 생각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두 개가 달려 있으면 되게 복잡한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 하나로 딱 바꾸고 나잖아요. 여기서 프리퀀시, 타임 이렇게. 그러면은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우리가 하던 어떤 디컴포지션들 있잖아요. 매트리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이런 거 하던 게 굉장히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뭐 최적화를 어떻게 수행하지 잘 안 보이는데 저렇게 하고 나면 딱 보면 프리퀀시 별로 그렇죠. 요 프리퀀시죠. 여기 어디였어요? 예. 요 프리퀀시 별로 각각 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라지스트 싱귤러 밸류 5개에 해당하는 서브 스페이스에 대해서만 다 모아서 뭘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때부터. 아무도 못 보던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파워풀한 리니어 엘지브라의 결과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래요. 지금은 우리가 SOCS를 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스페셜 케이스에서는 어때요? improper가 아니라 proper SOCS, 즉 proper WSCS인 경우가 있죠. proper일 때는 이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서 잠깐만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과연 이 나이키스트 존을 잡을 때 반드시 가운데부터 잡아야 되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거든요. 봐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에는 어떻게 잡았냐면 내가 예를 들면 제일 가운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맞아요? 가운데 거는 제 SOS야 이렇게 아니 여기서 이제 프라퍼니까 그렇죠? 컴플리멘트는 없어요. 프라퍼니까 요것만 하나 중요하잖아요. 오 됐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거를 0에서 1 오버 t로 잡으면 어떨까요? 0에서 1 오버 t. 그 다음에 걔를 0에서 1 오버 t로 한 다음에 어때요? 1 오버 2t만큼 다운시프트를 해요. 그래서 베이스밴드로 내리면 어떨까? 그때는 박스를 내가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렇게 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들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다 옵셋을 달아요. 물론 여기는 SOS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 때문에 왜냐하면 주의할 건 뭐예요? 얘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얘는 여기 있고 그다음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이때는 상관없네요. 이렇게 옮겨도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다르게 옮길게요. 이거 중간쯤 옮겨봐요. 중간쯤 잘라봐요. 중간쯤 자르면 어때요? 베이스밴드로 내려도 프라퍼일 때는 전혀 문제 없죠. 임프라퍼일 때는 이제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 있던 놈을 가운데 요걸 중심으로 가운데 내리면 이렇게 공중에 붕 뜨지 오리진을 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알게 돼요. 임프라퍼 SOCS일 때는 그 잘라내는 위치들이 어때요? 잘 정해져야죠. 딱 오리진을 중심으로 해서 잘라야죠. 맞습니까? 오리진을 중심으로 잘라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프라퍼일 때는 오리진을 중심으로 뭐 1 오버 2t나 뭐 이렇게 안 잘라도 돼요. 그냥 넌 오버래핑 되게 1 오버 t를 그냥 선택해서 잘라도
스테이셔너라이즈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통신 시스템이에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주장하지만 내가 어때요?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1 over t로 자르나, 여기서 프라퍼일 때 얘기해요. 조금 더 옆으로 놓고 잘라내나, 나중에 보면 그 잘라낸 시그널이 프라퍼 와이센 스테이셔너리기는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래서 옵셋에서는 좀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옵셋에서는. 임프라퍼일 때 특히 주의해야 돼. 임프라퍼일 땐 잘못 자르면 스테이셔너라이즈가 안 돼요. 근데 프라퍼일 때는 오버래핑만 안 되게, 그렇죠? 컨티규어스하게 탁탁탁 잘라내면 다 되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을 프레쉬 벡터라이제이션 해서 보면 어떻게 되나를 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때요? 스칼라 인, 스칼라 임펄스 리스판스, 스칼라 아웃으로 보는 걸 우리는 그렇게 안 보려고 해요. 이제 우리는 얘를 이퀴벌런트한 프레쉬 벡터라이즈드 버전, 프레쉬 벡터라이즈드 버전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질문은 여기에 자, 이런 정말 학부 2학년의 시노미 시스템만 들었으면 다 알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얘가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지, 맞아요? 당연히 H와 관련이 있겠죠. 이게 리니어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뭔가 하여튼 H와 관련된 시스템이고, 그러고 나면 Y를 이 X와 뭔가 해서 꺼낼 수 있을 거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답은 뭘까요? 답은 이제 이렇게 돼요. 물론 얘가 밴드 리미티드여야죠. 그래서 밴드위스를 B라고 합시다. B0라고 합시다. 얘가 밴드위스가 B0예요. 자, 지금 디터미니스틱이니까 레이트 별로 안 중요하죠. 맞습니까? 우리는 인버터블만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이렇게 한다면 이거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B0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B라고 잡아요. 또는 뭐 이렇게 잡으면 돼요. 네.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디서 생각할까요? 어디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어떻게 돼요? 이 오퍼레이션은. 이렇게 잘라보는 거죠, 우리는. 맞아요? 그럼 곱이니까, 그렇죠? 곱이니까, 이렇게 해보려고요.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봐요. 엔트리 바이 엔트리.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참고로 이거는 뭐라고 해요? 이건 하다마드 프로덕트라고 하나요? 폼나게 하다마드 프로덕트라고 하지만 같은 랭스의 벡터면 엔트리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똑같은 길이의 벡터를 얻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이건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이고널 매트리스로 바꾸고, 이거 지금 벡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 첫 번째 엔트리는 요 첫 번째 엔트리 곱하기 요 첫 번째 엔트리인데 타임 도메인 상에서 보면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즉 답은 뭐라고요? 놀랍게도
LTI 시스템이 됐어요. 컨볼루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까? 알겠어요? 자, LTI 필터링은 다이고널 매트리스를 임펄스 리스판스로 갖는 LTI 시스템으로 필터링 하는 거예요. 프리퀀시 도메인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죠. 맞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리니어 피리어디컬리 타임 베링 필터링. 그냥 타임 베링 필터링 말고 리니어 피리어디컬리 타임 베링 필터링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x of t가 있고 여기는 리니어 타임 베링 필터가 있는데 걔의 특성이 어떻게 돼요? 특성이 어떤 t0라는 피리어드가 있어야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출력 관계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지금 몇 번이나 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또 뭘 찾고 싶어요? 저 어떤 시스템을 찾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저 시스템을 찾아서 저 시스템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고로 LTI 시스템은 LPTB의 스페셜 케이스입니까? 스페셜 케이스죠. 그렇죠? 애니 피리어드로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유사한 식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스페셜라이즈 하면 요게 돼야 되잖아요. 컨볼루션이 안 나오는 게 갑자기 컨볼루션으로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해보면 결론은 이렇게 돼요. 결론은 어떤 H of T라는 매트리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이런 매트리스예요. 일반적으로 non diagonal 매트리스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죠.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LTI로 놓으면 얘가 다이고널만 넌제로고 넌제로일 수 있어요. 오프 다이고널은 다 제로. 자, 근데 요건 좀 증명하기가 어려운데 다음 시간에 증명을 할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얘가 밴드 리미티드일 때 얘는 밴드 리미티드 얘죠. 얘가 밴드 리미티드일 때 얘는 밴드 리미티드예요.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 밴드위스와 이 밴드위스가 같아요? 일반적으로 리니어 타임 베링 필터를 통과시키면 없던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LTI일 때는 없던 게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제로였으면 이거 아무리 뭐 해봤자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 프리퀀시에서는. 근데 얘는 해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아웃풋 밴드위스가 인풋 밴드위스보다 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가 렉탱귤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퀘어가 아니에요. 스퀘어 매트리스가 아니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2L 플러스 1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뭐 어떤 거 by 2L 플러스 1일 텐데 그 어떤 행수가
12 플러스 1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우리가 1 over t를 레퍼런스 레이트를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었죠. 여기서는 우리가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을 다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얘는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얘랑 얘랑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레퍼런스 레이트를 잡아야죠. 당연히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레퍼런스 레이트를 이렇게 잡아야 돼. 자, 이 LPTB 필터의 피리어드는 하나가 아니죠. T0가 아니죠. any KT0도 피리어드잖아요. 그 피리어드를 요 사이클 피리어드처럼 돼 있는, 맞아요? 그래서 그 역수를 레퍼런스 레이트로 잡아주면 항상 이런 꼴이 돼요. 물론 잡을 때마다 얘는 바뀌죠. 얘도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르는 부분이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거예요. 얘는 조금 헷갈려요. 밴드위스 익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되고, 저도 논문 쓸 때 저게 좀 고통스러워서 같을 때만 하겠어요 하고는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합시다.